자, 오늘은 그 함수의 이제 그래프, 우리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 파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그래프를 하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만 일단 그리는 거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세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함수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수학카를 다시 한번 살짝 참고를 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fx를 a의 x제곱이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a의 x제곱을 우린 지수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을 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항상 a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a가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항상 x가 0이면 y가 1이거든. 0,1을 지나는 함수인 거야. 그런데요,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a 값에 따른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x값 대신에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y값들을 좌표 평면의 점으로 찍어보고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죠. x가 0이면요, 이 값은 1이 되죠. 그럼 얘는 0,1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그때 y값은 2가 되네요. 그럼 얘는 1,2를 지난다.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그때 y값 4가 되잖아. 2,4를 지난다. x가 3일 때는 y가 8이 되겠죠. 3,8. 저쪽 위에 어떤 값을 지날 거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 되겠죠. 2의 역수인.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이 될 거고, x가 마3이면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음수값이 될 순 없어. x가 음수면 그때 y는 그 값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의 역수는 그대로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부드럽게 이어준다면 그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러한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2의 x제곱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은요,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겠죠. x가 1일 때 2분의 1, x가 2가 되면 4분의 1, x가 3이면 8분의 1, x가 0이면, 지수가 0이면 1, 0일 때는 1,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되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되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둘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실제 이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x가 되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 그래서 요 둘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y는 a의 x제곱이란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그 밑 a가 1보다 큰 그러한 상황인 거야. a가 1보다 크면 그때 x값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항상 0,1을 지나는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를 말하고요. a가 어떤 상황? 0과 1 사이에 있다면 우린 보통 지수를 얘기할 때는 지수는 0보다 크면서 1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0과 1 사이에 있느냐 1보다 크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 밑이 음수인 지수함수는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그 함수 역시 0,1을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면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함수란 얘기예요. 이 함수는 a의 x제곱인데 a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함수를 말하죠.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특징.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말하고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은 x는 모든 x값들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 함수의 치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치역은 y값을 말하는데 이 함수가 취할 수 있는 y값들은 항상 0보다 큰 거죠. 물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에요. 정확히 말한다면은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안에 조건제시법으로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이거는 치역이겠네요. 지수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은요. 항상 지나는 점은 뭐가 되냐면 0,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점을 더 얘기하는 게 좋아.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1,a를 지나는 거야. 1,a를 지나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가 나오잖아요. x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선을 x는 1 이거죠. x는 1 이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y값들이 바로 뭐가 된다? 그 함수의 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1일 때 y값 2분의 1이었던 거고 얘는 1일 때 y값 2가 됐던 거라고. 그러면 어떤 두 함수가 있어서 하나는 이 함수야.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런 두 함수가 있다면 누가 더 밑이 큰 함수냐? 이렇게 물어봤어. 간단하죠. 두 함수가 누가 더 밑이 큰지를 비교하려면 x에 1을 대입해서 그때의 y값을 비교하면 돼요. 왜요? 1,a를 지나니까 x가 1일 때의 y값은 그 지수함수의 밑이라고.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때 y값 하나는 얘고요. 하나는 얘니까 얘가 즉 빨간색 함수가 흰색보다 밑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밑이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 x값이 더 커지면 x값이 커지면 그러면 대응되는 y값도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란 얘기는 결국 x값이 커지면 y값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함수가 점점 어떤 선에 가까워지느냐인데 밑이 1보다 크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든 그 함수는 점점 x축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죠. x축과는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을 얘기한다면 점근선은 x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x축의 같은 이름은 y는 0이죠. y는 0.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이다. x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인데 그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이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론을 참고해 보시고 이해한 후에 함수를 직접 그려보고 안 보고 그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수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개형을 얘기한 건데 오늘은 함수를 막 그려가지고 막 푸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그냥 밑 1보다 큰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다.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로그 함수. 이제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을 해봐서 걔를 밑이 a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똑같이 두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y는 로그 2의 x 이거와 또 하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뭐 좌표평면을 직접 그려서 마찬가지로 이 x 대신에 수를 대입하는 건데 근데 로그는요 진소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은 진수는 항상 어때야 됐었다? 항상 진수는 0보다 큰 값이어야 됐죠. x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로그의 정의였어. 로그의 정의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그리고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x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에서만 정의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x에다가 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8도 넣어보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값을 넣어서 값들의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여기가 x가 1인 거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함수는 뭐가 되느냐? 물론 얘도 점을 찍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고 x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y축 대칭인 거잖아요. 대칭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 로그에서는 그 마이너스 1 앞으로 이렇게 가면 분모로 갔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같은 거네요. 그 y 값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y가 마이너스가 되면 주어진 함수는 뭐다?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y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 x축 대칭인 거잖아.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0보다 큰 값이 정의역이죠. 치역은 뭐가 되는 거다? 치역 y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실수 전체다.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뭐냐면 여기 1,0을 항상 지나요.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y가 1이 되려면 y가 1일 때의 x값이 얼마죠? a가 되죠. 얘는 a, 1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 얘랑 똑같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점근선은 y축. y축의 똑같은 이름은 x는 0인데요. 근데 이 성질과 이 성질을 잘 봐봐. 두 성질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정의역이 실수전체, 얘는 치역이 실수전체. 지수함수는 치역이 0보다 크다.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 얘가 지나는 점 0,1, 얘는 1,0. 지나는 점 1,a, 얘는 a,1. 서로 바뀌었어. 점근선 x축, 점근선 y축. 그럼 x랑 y를 서로 바꿨다. xy를 서로 바꿨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함수라고 불렀냐면 역함수라고 불렀다고. 역함수. 역함수는요, 무엇에 대한 대칭이었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었죠. 실제로 a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됩니다.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밑이 같다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라 이거예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대칭인 함수죠. 그리하여 여기에다가 밑이 a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고.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y는 x라는 선을 먼저 그리고 이 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흰색 함수에 잉크를 묻히는 거죠. 여기다가 잉크를 싹 묻혀요. 그리고 y는 x라는 선으로 접어. 얘로 종이를 접어버리면 잉크가 묻어날 거 아니냐. 그 묻어나는 그 잉크의 궤적이 역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림을 보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얘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그러면 대칭시키면 점점 y축에 가까운 2사분면의 점은 4사분면으로 갈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에 대칭된다고요. 0,1은 1,0에 대칭되겠죠. 그래서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러면 요 파란색은 흰색과 y는 x의 대칭이죠. 그럼 얘는 뭐다? y는 로그 a의 x인 거고 a가 1보다 큰 로그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y는 x로 접어버리면 그러면 y는 x랑 얘가 만나는 이 점에서는 역함수도 똑같이 이 점을 지나게 될 거야. 그럼 그 함수는 이 점을 지나고 마찬가지로 0,1이 1,0 이 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x축에 가까운 점은 그대로 1사분면에 y축에 가까운 점으로 갈 거라고. 그럼 그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로그 a의 x인데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 함수 그래프 요거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시문을 들어줄게요. 첫 번째, 함수를 그려라라고 했더니 어떤 애들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 함수는요. 이거는 미술하는 거예요. 미술. 함수는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그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이제 소묘하는 거잖아. 미술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한 번에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잘못 그린 애들이 요함수를 그려라.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라고 했더니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 얘는 뭐죠?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 그리는 연습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이에요. 뭐 두 번, 세 번, 네 번 했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래도 오늘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그릴 일은 별로 없다고 했어. 오늘 함수 그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함수적인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도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알아두려면 미리 연습을 조금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러하다 정도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세세한 이론들을 계속 잡아나갈게요. 네,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4-1번 문제입니다. 4-1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표현들을 생각했을 때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 땡땡 x, y가 화살표 x 더하기 m, y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점의 평행 이동인 거니 도형의 평행 이동인 거니 이거 점이인가요? 도형인가요? 점이죠. 이게 보면은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F라는 변환에 의해서 x, y라고 하는 점이 이거 점이잖아요.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것은 점의 평행 이동과 관련된 말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 대신에 얘가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요 얘기였죠? 평행 이동했다.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인 거고요. 만약에 얘를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으로 바꿔주려면 그때는 f, x, y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의 식이거든요. 이건 도형의 식이죠. 그럼 그 함수가 뭘로 바뀌었다?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려면 도형에서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이렇게 썼었죠. 그럼 얘는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점과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식은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문제. 평행 이동 F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식에 의해서 1번 y는 3의 2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가 이 f라는 변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바뀌었더라. 81 곱하기 3의 2x제곱 더하기 1로 바뀌었다. m과 n을 구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냐 일단 무시하고 이거가 요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를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요 변환, 요 함수는 이건 함수잖아요. 말 그대로. 함수니까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 함수에서는 이 x 대신에 뭘 써야 된다? 함수에서는 x 빼기 m을 써야 되는 거죠. 요게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고 함수에서는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써야 되는 거였어. 근데 y 빼기 n을 이항시키면 더하기 n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이 식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뭔데요? 3의 2x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n인 거고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 값이 81인 거다.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n은 1이 되는 거래요. 그럼 m과 n 구할 수 있겠죠? 자, 평행 이동에 대한 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역시 까먹었다면 다시 수학하의 함수 파트 간단한 몇몇 문제만 갖고 있는 교재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2번 y는 로그 2의 3x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이 로그 함수가 똑같은 변환에 의해서 이제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더라. 로그 2의 6x 마이너스 24로 바뀌었다. m과 n을 구하래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똑같이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변환에 의해서 바뀌면 역시 도형의 식이니까 이 식 어떻게 바뀐다? 로그 2의 3 곱하기 x 대신에 m만큼 이동하면 x-m을 써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n을 쓰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더하기 n이겠죠? 그런데요. 얘를 하나의 로그의 값으로 고치겠다는 얘기는 n 대신에 뭘 쓴다? n은 로그 2의 밑이 2니까 로그 2의 n제곱인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걔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 3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x-m인 거야. 둘이 같단 얘기잖아요.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x 앞의 개수가 6이니까 n은 1인 거죠. n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m이 마이너스 24 m은 4가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m과 n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평행 이동에 대한 식을 알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였고요. 4-1번 함수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었어요. 함수를 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4-2번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이야 잘 와닿지 않겠지만 수능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능 문제는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나오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대부분 문제에 그려져 있어. 뭐 4-2번처럼 함수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값을 구하라 보통 이렇게 나와요. 수능은 그런데 내신 문제는 뭐 여러분 뭐 중학교 내신 뭐 봐서 알잖아요. 또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상하게 문제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20문제를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에 20문제를 다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빽빽하다 보니까 빽빽하니까 그래프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는 그래프가 대부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을 잘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수능 문제만 계속 푼다면 걔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연습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은 미리 좀 하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4-2번은 이미 그림이 주어진 상황인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은 로그 10의 x의 그래프다. 로그 10의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야.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죠. 1,0을 지나는 y는 로그 10의 x가 주어져 있더라. 그럴 때 1번 로그 10의 p를 구했더니만 로그 10의 p를 구했더니 0.1이 됐고 로그 10의 q를 구했더니 0.3이었고 로그 10의 아랫값을 구했더니만 0.8이었다면 그러면 p제곱 q 루트 아랫값이 얼마냐? 자, 이게 1번 문제예요. 이게 1번 문제인데 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에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이런 거죠. 제일 끝에 뭐 로그 값, 로그 2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문제를 변형해서 그 조건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 거냐? 그러니까 조건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그 조건식을 변형해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꼴로 변형할 거냐? 조건을 바꿀 거냐? 문제를 바꿀 거냐? 자, 이런 문제를 내가 이제 물어보면 문제를 푸는 습관은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변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를 조건의 꼴에 맞춰주는 게 좋아.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뭐인 거죠? 조건인 거라고요. 이 그래프가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인 거야. 얘가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문제를 조건의 꼴로 바꾸라 이거예요.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꾸란 얘기죠? 얘를 로그의 값으로 바꾸란 얘기라고요.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조건의 꼴로 바꾸는 거고 그래프가 조건으로 주어졌으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를 이 값으로 바꿔라. 그런데 우리가 로그를 쓸 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는 x라고 놓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였죠. 상용 로그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p제곱 q 루트 r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값을 x라고 놓고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겠다. 그러면 로그 x는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한 번에 쓸게요. 2 곱하기 로그 p 플러스 곱하기니까 로그 q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r 밑이 10이니까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죠? 로그 p 0.1의 2배니까 0.2 더하기 로그 q 0.3 더하기 이거의 2분의 1배 0.4 그러면 0.9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x가 0.9란 얘기는 y가 0.9일 때 y가 0.9일 때의 x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림에서 y가 0.9일 때 x값 얼마죠? d인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x, 즉 우리가 구하는 값은 d가 되는 거네요.
문제를 푸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수학적 센스, 그 재능,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수학적 재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재능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10의 x제곱은 a래요. 뭐 할지 알겠죠? 이 지수값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밑이 10인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뭘로 고쳐라? 로그의 값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로그로 바꿀 때는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라고 했으니까 로그로 바꿔라. 밑이 10이잖아. 그러면 로그 10의 a가 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일 때의 그 함수값이 x인 거죠. a일 때 함수값 얼마인데 그림을 봤더니 0.4가 되는 거 그림에 보이잖아. 0.4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0.4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문제를 푸는 습관인 거야. 만약 그래프가 로그의 함수가 주어져 있다, 문제. 그러면 그 문제도 그 주어진 조건의 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그런 게 수학을 푸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센스다라는 거였어요. 기본적 센스다. 4-3번 역함수 구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함수 4-3번. fx는 a의 x제곱이 있다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다라고 했어요. 뭐죠? 역함수는 로그 a의 x다 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냥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왜 이거의 역함수가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y는 a의 x제곱인데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를 서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x랑 y를 서로 바꿔주면 x는 a의 y제곱인 거죠. x, y 서로 이렇게 바꿔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y는으로 정리하려면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씌우거나 아니면 지수를 그냥 로그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y는 밑이 a인,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밑이 a인 x의 로그로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4-3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첫 번째, y는 2 곱하기 3의 x-2제곱에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간단하죠?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를 서로 바꾸는 거다. 그럼 x, y 바꿔주면 x는 2 곱하기 3의 y-2제곱이 되죠. 자, 주어진 식을 이제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 3의 -2제곱은 9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식 한번 더 예쁘게 써볼까요?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3의 y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니까 즉 앞으로 빼서 9분의 2 곱하기 3의 y제곱이다 라고 써도 괜찮고요. 그러면 양변에 2분의 9를 곱해주면은 2분의 9x가 이꼴 3의 y제곱이죠. 이제 얘를 로그로 바꿔주면 y는 로그로 바꾸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3의 2분의 9x가 되네요. 그럼 이게 뭐인 거야?
1번 정답인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해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y는 2 더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1. 자, 역함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역함수는 x랑 y를 서로 바꿔주는 거다. 그럼 얘의 역함수는 x는 2 플러스 로그 3의 y 더하기 1이 돼. 아, 이거다. 그쵸? 이거다. 넘겨주면 x마 2는 로그 3의 y 더하기 1. 이제는 지수로 바꿔주면 밑이 그대로 3이니까 그럼 3의 x-2제곱이 y 더하기 1인 거네요. 넘기면 끝이죠? 그러면 y는 3의 x-2제곱 마이너스 1이다. 아, 3번은요. 그나마 어려운 킬러인데요. 그나마 어려운 킬러인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냥 해보면 되긴 돼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따위야 뭐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요 1번, 2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 수학 하를 공부할 때 역함수 공부했던 거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역함수를 구할 일이 있었나? 잘 생각해봐.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나? 있긴 있었어.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역함수로 알맞은 것은 뭐냐? 1, 2, 3, 4, 5. 그런 객관식 문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역함수를 구할 일은 별로 없었어. 대신에 뭐가 있었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함수가 a, b를 지나면 그거의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그러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지 직접 역함수를 구하진 않았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나는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를 그냥 구해 본 거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일은 거의 없다고. 그냥 뭘 하는 거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복잡하지만 이 문제 역함수, 이런 복잡한 역함수 우리가 구할 일이 있을까? 없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풀 때 3번 그냥 도전해 보시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냥 지금은 넘어가셔도 아무런 여러분에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잘못된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는 풀어내야겠죠? 내신을 위해서. 그거는 내신을 위해서 그때 연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두 가지의 주제를 한다고 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부분이었고, 근데 내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 건데, 두 번째 주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최대값, 그냥 대문자 m이라고 할게. 이제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 소문자 m이라고 할게요. 이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셋 중 하나의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셋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유형은 그냥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는 아니야. 그래프를 생각해서 푸는 거죠. 그것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였죠. 증가함수.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였죠. 그냥 이 정도를 생각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냥 되게 쉬워요. 두 번째 유형은 일반적으로 항이,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항식을 말하는데,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들을 말하죠. 그러한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덩어리 더하기 덩어리 이렇게 항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두 값이 서로 역수관계라면, 역수관계 또는 합이 일정하다면, 아니면 곱이 일정하다면 그때의 최대 최소 할 때 생각나는 게 뭐죠? 역수관계이거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그런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평균이 생각나지 않아요?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공식은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았다 2 루트 ab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 그래서 지수로그에서의 최대 최소는 셋 중 하나입니다. 10문제가 나오면 10문제가 다 셋 중 하나예요. 물론 10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이 값을 이용하지 않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셋 중 하나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건데 딱 3문제만 할 거야.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를 각각 주제별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쉬는 시간 없이 일단 쭉 가보고, 좀 힘들지만 쭉 가보고, 그리고 대신에 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갖도록 할게요. 자, 흐름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흐름을 위해서. 너희들 있잖아. 그 엉덩이에 힘을 기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으나 고학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거나 또는 그래 어떤 현석이 입시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엉덩이에 힘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같은 이 시간에 오랫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 치고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훈련이 돼야 돼. 지금부터 계속 긴 시간 동안 막 1시간 반, 2시간 되게 힘들겠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성공해요. 왜? 실제 수험생이 되는 순간, 뭐 고2, 고3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 그럼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럼 거기서 누가 더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집중력이 있는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집중력은 하루 만에 키워지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된 아이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연습은 좀 돼야 돼요. 이런 연습은 돼야 됩니다. 자, 우린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보자. 딱 세 번째만 더 하면 됩니다. 4-4번.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1번. y는 2의 1-x제곱이래요. x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를 굳이 그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지수함수야. 그럼 얘는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일까? 이 함수의 밑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아래에 있는 걸 밑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3x제곱이 있다면 이건 밑이 얼마인 거죠? 8인 거예요. 2가 아니라. 왜? 이건 8의 x제곱이니까. 그럼 지수함수의 밑이라는 것은 x 앞에 있는 개수와 그 아래에 있는 이걸 가지고 밑은 2의 세제곱인 거라고요. 뭔 말이냐? 이 함수의 밑이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2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x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여기는 2가 있잖아. 그럼 밑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얼마인 함수야? 2분의 1인 함수고 그 2분의 1은 0과 1 사이 값인 거라고. 아, 우린 지금 이 유형을 하고 있는 건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란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란 얘기고요. 그 말은 x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는 거고 x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감소함수.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는 4가 되고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죠.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2의 0제곱인 1이 되더라.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인 거예요. 이 함수를 생각해서 뭐다?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 최대고 최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3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x는 0에서 2 사이에 있대요. 자, 이거 지수함수죠.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인 거야? 밑이 얼마다? 2분의 3인 거예요. 왜요? 3의 x제곱이랑 이거는 뭐다? 2분의 1의 x제곱인 거잖아요.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3의 x제곱인 거고 그러면 그 밑이 어떻다? 1보다 큰 거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란 얘기는 뭔데요? x값이 커지면 y의 값도 덩달아 점점 커지더라. 이게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작을수록 값이 작단 얘기죠. 아하, 최대값은 x가 2일 때가 최대겠죠. 2를 집어넣어주면 4분의 9가 되고요. 최소값은 x가 0일 때야.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1이 되더라. 아, 최대 최소 나왔네요. 근데 세 번째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2에서 3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 세 번째 요놈은 여기 넣으면 안 되는데 왜? 얘는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일반적으로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치환한다라고 했는데 꼭 항이 3개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치환할 때는 언제 치환하는 거냐면
공통인 값이 존재할 때죠. 그러니까 보통 항이 3개 이상인 문제는 공통인 게 존재하거든. 그러면 결국 언제 치환하는 거야? 항이 3개 이상이다. 그 말은 또 다른 상황 뭐야? 공통항이 존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딱 보면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다. 그렇지 않냐 이거죠. 얘를 t로 치환하면 그럼 주어진 식은 4의 x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뀌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t 이렇게 바뀌는데 치환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깁니다. 치환하면 치환된 값의 범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x가 2가 되면 t가 4죠. x가 3이면 t는 8이죠. 이거 증감수예요. 그러니까 t값 범위는 4부터 t로 바꾸는 거죠. 4부터 3 대입하면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x제곱이 2개 이상 있으니까 공통항이 존재하더라. 치환하는 문제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이차함수 근데 어떤 이차함수냐면은 범위가 주어진 어떤 범위가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소는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내가 이미 다 마스터를 했는데 마스터를 했다고 나는 분명히 느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는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못 해내면은 이제부터 계속 이 지수 파트에서 로그 파트에서 풀다 보면 분명히 로그 문제인데 치환했더니 결국 이차함수 문제로 바뀌는 경우 지수 문제인데 얘로 바뀌는 경우 또 다음에 배우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그 삼각함수 문제가 결국 얘로 귀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게 다 킬러 문제입니다. 그럼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킬러 문제들의 상당수는 얘랑 관련된 문제예요. 치환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나는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범위가 주어진 이와 같이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럼 대칭축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생각하겠다는 얘기인데 꼭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프 그릴 때는 좌표축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최소는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대칭축 고려하라고 했죠. 대칭축 얼마다? t가 얼마? 4. 맞아요?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t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여기가 t가 4인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꿈틀이 그쵸?
예쁘게 알록달록 색깔이 있는 막 녹색, 빨강색, 뭐 파란색 있는 그 꿈틀이, 그 꿈틀이를 여기다가 위치해 놓는 거야. 근데 t가 취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8까지라고 했잖아. 4부터. 그럼 8 여기 있겠죠? 그럼 4부터 8까지에다가 그 꿈틀이를 요렇게 갖다 놓으면 아하, 언제가 최소다? 이 구간에서 요 함수는 4일 때가 최소인 거고 t가 8일 때가 최대인 거네요. 그러니까 4 대입한 게 최소값, 8 대입한 게 최대값, 이거란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미지수로 막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게 킬러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제한 범위가 있다. 최대 최소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꿈틀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해 놓는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똑같이 그래프적 의미인데 이제는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예요. 1번 y는 로그 2에 x-1이 있다. x범위가 3에서 5 사이에 있다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를 생각하란 얘기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를 생각하란 얘기고 그것은 함수의 밑을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진 이 함수의 밑은 얼마인 거죠? 2인 거죠. 2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값인 거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인 거죠. 이렇게 생긴 증가하는 로그 함수야. 그러니까 x가 3부터 x가 5까지의 범위다 라고 한다면 x가 5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x에 5를 집어넣은 값이다. 5 집어넣어주면 로그 2에서 2가 되고요. 최소값은 x에 3을 집어넣은 값이겠죠?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밑이 2인 2의 로그니까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2번 로그 8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이 함수의 최소값과 그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그런데요 얘는 이 진수가 2차 함수인 거고 그러면 그 진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큰 함수다 보니까 증가함수고요. 증가함수란 얘기는 이 진수가 작을수록 값이 작은 거야. 그럼 언제가 제일 작다? 이때가 제일 작은 거 아니냐? 즉 꼭지점에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그때의 값이 이 값이 2를 넣어주면은 4 빼기 8 더하기 12가 되네요. 그러면 8이 되죠.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요 값이 8이 된다. 그럼 전체 값은 로그 8의 8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상황 파악되죠? 요 진수가 제일 작을 때가 전체가 최소값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최소가 될 때의 x값, 그때의 대입한 함수값을 구했던 거죠. 세 번째 x랑 y의 합이 18이다. 합이 18인데 그때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y 이거가
최소값 그리고 그때 xy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수는 있어요. 합이 일정할 때 x 더하기 y가 18이다.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합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랑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산술기하는 뒤에 다룰 주제고요. 그럼 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 이것은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죠.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얘를 하나의 로그의 값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미지수 줄이기. 주어진 식의 미지수를 줄이자. x 플러스 y가 18이니까 이 y 대신에 18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x 곱하기 1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이 함수는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 딱 감소함수고 감소함수란 얘기는 전체가 최소가 될 때는 이 값이 어떨 때다? 최대일 때야. 얘가 최대일 때가 이게 최대가 되면 전체 값은 최소가 되는 거죠. 왜?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한다는 얘기는 진수가 작을수록 값은 큰 거다. 이거 언제가 최대고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굳이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지 않아도 이차함수거든요. 어떤 이차함수죠?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한 거 최고참계수 음수의 이차함수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과 18을 두 실근으로 갖는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에 의해서 둘의 정 가운데일 때인 x가 9일 때가 최대인 거 아니냐. 0과 18을 근으로 가지니까 당연히 9일 때가 최대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x는 9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진수가 최대라는 얘기는 전체 값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최소값은 로그 3분의 1에 x에 9를 집어넣어주면 9, 9, 81. 81은 3의 4제곱.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x가 9, 그러면 그때 y도 9겠죠? 그때가 마이너스 4라는 전체 최소값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로그 함수의 그래프적 의미로부터 그것은 밑이 1보다 크냐? 그럼 증가함수, 0과 1 사이에 있다 감소함수, 이걸 가지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봤던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치환. 치환에서 푸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4-6번입니다. 4-6번 문제에서 첫 번째, x가 2 이상인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y는 2 곱하기 로그 2의 2x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 최소값과 그때의 x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항이 4개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공통인 거가 존재하거든. 그럼 공통인 항이 2개 이상 존재하면 치환입니다. 공통항이 2개 이상 있는 최대 최소는 치환인데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냐? 일반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수학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너무 튀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누구를 치환하면 되겠다? 가장 간단한 로그 2의 x를 로그 2의 x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해보자 이거죠.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대를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을 리치 2인 x의 로그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이제 하나씩 바꿔보면 2 곱하기 로그 2의 2x는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로그 2의 2x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로그 2의 x는 t죠. 이렇게 되죠. t랑 덧셈 기호를 똑같이 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연습하시면서 누가 봐도 두 개가 구분되도록 써주세요. 어떤 학생은 t도 이거고 x도 더하기도 이거야. 둘이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t 더하기 t 더하기 t는 t 더하기 t 더하기 t 이렇게 쓰는 거죠. 뭐야 이거는? 탑 오브 더 탑인가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t랑 더하기는 서로 구분되도록, 누가 봐도 구분되도록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썼고요. 플러스 얘는 그럼 뭐냐?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요거 앞으로 당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당기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2의 2x인 거니까 1 더하기 t가 되겠네요. 플러스 2t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다 전개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한 번에 써주는 게 예의죠. 한 번에 써주면 t제곱의 개수는 2다. t의 개수는 4t, 2t, 2t니까 8t가 된다. 상수항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범위가 생긴다고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x가 2 이상이에요. x가 딱 2가 될 때, x가 딱 2가 되면 t가 1이죠. 그럼 x가 2 이상이면 t는 1 이상인 거니까 t의 범위는 1 이상인 거야. 그러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뭐라고요? 대칭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대칭축은 이차함수의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t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마사분의 8 마이너스 2네요. 대칭축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t는 1 이상이잖아요. 1 이상이니까 1은 여기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t가 1 이상인 거죠. t가 1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꿈틀이는 1 이상. 여기에 꿈틀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가 최소인 거다? t가 1일 때가 최소인 거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t가 1일 때 최소인 거잖아. 이 문제는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1 대입한 게 정답인 거야. 그럼 최소값은 16이에요. 근데 그때 x값 구하라고 했잖아. 1이라고 쓰면 안 되죠. 1은 t값이야. t가 1이란 얘기는 x는 2인 거죠. 그때 x값은 2가 된다라고 써야 되지 절대로 t값 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정말 초보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2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2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를. 2번 문제의 별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절대 이 문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y는 100x의 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제곱. 자, 이거의 최대값과 그때 x를 구하래요. 최대값과 x를 구하래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밑이 미지수예요. 밑이 미지수야. 밑이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야.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걔를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야.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이건 진리야. 이건 진리야. 자, 봤더니 x 미지수잖아요. 근데 그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돼. 일단 양변이에요. 양변. 그러니까 우변에만 로그 씌워서 문제 풀면 안 돼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웠어. 로그를 씌운다는 얘기는 내가 친절하게 할게. 앞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우변도 앞에다가 로그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로그 씌우는 거니까 괄호로 쓸게요. 100x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쪼갤게요. 얘를 쪼갤게. 근데 어떤 애들이 잘난 체 하는 거야. 잘난 체해서 이거를 쪼개라고 했더니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얘는요 나눗셈은 로그에서의 뺄셈이니까 이거는 이는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1을 곱해서 2 곱하기 로그 100x 빼기 로그 x의 로그 x제곱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요? 100x 제곱이라는 얘기는 뭐랑 같은 거라고요? 100x 전체의 제곱이 아니라 100 곱하기 x제곱인 거잖아. 그쵸?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100x 전체의 제곱과 100 곱하기 x제곱은 다른 거라고. 거기서 실수 되게 많이 해. 로그 씌울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쵸? 그 실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 유형이란 얘기예요. 이거 그냥 항상 나와. 얘는 내신에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애들 털려. 잘못 써서. 그러면 여기 로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로그 100 곱하기 x제곱인 거니까 로그 100 2 더하기 로그 x제곱. 로그 x제곱은 2로그 x 빼기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x의 로그 x제곱이죠. 그럼 로그 x의 로그 x제곱은 요거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돼서 로그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양변의 로그 씌운 결과는 얘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려라. 항이 3개, 공통항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얘부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2가 되고요. 어차피 로그 값은 실수 전체 값을 취할 수 있으니까 얘는 t는 실수 전체 값이에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이 함수를 말하는 거고 이 함수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꼭지점 좌표가 t가 1일 때죠. 1 집어넣어주면 t에 1 집어넣어주면 3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실수를 또 하냐? 최대값과 그때 x값 구하라고 있잖아. 그러면 t가 1일 때란 얘기는 뭔데요? t가 1일 때란 얘기는 x가 10일 때인 거죠.
t에다가 그러니까 1일 때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때 x는 10인 거야. 그러니까 x가 11 때고 최대값을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양변의 로그를 씌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건 뭐죠? 로그 y의 값을 구한 게 그거의 최대값이 3이 된 거야. 로그 y의 값이 3인 거니까 그때의 y의 값은 10의 세제곱인 1000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나 많은 문제인 거예요. 다 풀고 나서 정답을 3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게 아니라 양변의 로그를 씌웠으니까 이 값이 3이 됐다. y는 1000이다. 이렇게 써야 됐고 애초에 여기서 넘어가는 흐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그런데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문제 미리 별표 쳐놓고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최소랑 관련된 두 번째 주제까지가 끝났습니다. 치환하는 문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 산술 기압 평균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술 기압 평균 7번 문제입니다. 산술기압 평균 뭐 까먹으신 분도 존재하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4랑 6이 있어. 4랑 6. 4랑 6의 평균을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보통 5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5는 어떤 평균인 거냐면 둘의 덧셈의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4랑 6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네모가 있어서 이 첫 번째 시험은 4점이야. 두 번째 시험은 6점이야. 그럼 평균 점수가 얼마냐 하면은 5점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 5점은 뭘 말하는 거야? 두 개의 덧셈의 평균을 말하죠. 마치 A가 있고 B가 있고 그 사이에 X가 있어서 둘의 덧셈의 평균은 그 X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이것을 덧셈의 평균이다.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술 평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40,000원을 준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10,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이 10,000원을 가지고 요즘에 뭐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잖아.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딱 했더니 이 돈이 4배가 불어난 거야. 4배가. 그러니까 10,000원이 40,000원이 된 거죠. 근데 다음날 됐더니 다시 이게 6배로 뭐 하루 만에 6배가 되진 않아요. 6배로 불어난 거야. 그러면은 그 돈은 이틀 만에 240,000원이 된 거야. 4배가 되고 6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24배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평균 몇 배가 된 거냐. 처음에 4배가 되고 그 다음 6배가 되면 평균 몇 배가 된 거냐.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루트 24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4 곱하기 루트 24는 24가 된 거잖아요. 아하, 곱셈의 평균 A랑 B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값. 우린 이것을 기하평균이다라고 불러. 물론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산을 오르고 산을 내리는데 올라갈 때 속도는 4야. 내려갈 때 속도는 6이야. 그럼 얘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평균 속도를 우리는 조합평균이라고도 부르는데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가 있다 까지만 그냥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결국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서로 절대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뭐가 성립한다? 항상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다. 근데 분수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외운다고요. 그럼 뭐가 나오죠?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더라 2루트 ab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식인 거다.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런데요, 등호는 언제 성립했죠?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했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아, 여기서 A랑 B랑 같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A랑 B는 얘랑 얘를 말할까요? 아니면 A랑 B는 얘랑 얘를 말할까요? 뭔 얘기니? A랑 B는 얘랑 얘를 말해요. A랑 B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덧셈으로, 덧셈이잖아, 덧셈.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를 말합니다. A랑 B랑 같은 얘기는 이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 최대 최소가 결정됩니다. 이 얘기예요.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면, 얘를 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세 번째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을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쓰였죠. 자,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기본적 이론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수학 원을 하는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는 해봤고요. 자, 기본 문제 4-7번. 그래서 첫 번째, fx는 2의 a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의 최소값이 8인 a의 값을 구하래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얘는. 이것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지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역수인 거야.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 서로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게 둘이 완벽한 역수란 얘기는 아니고요. 역수가 되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역수잖아. 그럼 역수가 되는 문자를 서로 같이 포함하고 있다? 역수관계인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역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를 묻고 있는 거야? 최소값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역수관계의 최소값이구나, 역수관계의 최소값이구나, 옳다구나, 산술 기하 평균이구나. 그럼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크거나 같더라, 뭐보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죠? 2에 곱하면 지수를 서로 더한 2a제곱이 되네요. 근데 그 값이 얼마래요? 8이래요. 그 값이 이꼴 8이다. 그러면 얘가 8이 되려면 요 값이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근호 안의 값이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2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끝났다. 두 번째 로그 a제곱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제곱.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요거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 더하기 앞으로 보내면 2 곱하기 로그 B의 A인데 역시 뭐다? 얘랑 완전 똑같은 문제죠.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로그 A의 B의 역수는 로그 B의 A잖아요. 역수 관계에서의 최소값 이런 말이 있으니까 1번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다. 무엇이다? 산술기하 평균인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아예 1 나오네요. 최소값 2가 되죠. 세 번째 여기다가 할까요? 세 번째 x범위는 4분의 1에서 25 사이에 있는데 fx는 다음과 같대요. fx는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느낌을 보면은 산술기하인 거 느낌은 나와요? 왜? x랑 x분의 1은 역수거든. 그러면 역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얘도 역수관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산술기하라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산기인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 느낌은 알겠는데 못 풀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산기는요 언제가 정답이라고요? A랑 B랑 같을 때가 정답이라고요. 느낌을 알겠는데 못 풀겠으면 당연히 언제가 정답인 거야? 얘랑 같을 때가 정답 아니냐.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는 양변에 x 곱하고 4로 나눠주면 같을 때는 결국 x제곱이 같다고 놓고 x 곱하고 4 나눈 거예요. 그럼 x제곱이 4분의 25인 거다. x는 이 범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x가 2분의 5일 때구나. 그러면 x의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값 구한 게 최대값이겠죠. 산기라는 느낌이 알겠는데 그 느낌은 알겠지만 잘 모르겠다 또는 귀찮다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거 그냥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긴 돼요. 문제 풀 때 3번 문제는 한번 직접 수식으로 한번 끝까지 접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끝까지는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